안녕하세요. 충북 옥천의 기촌에서 3년째 살고 있는 남편장입니다. 여기는 제 작업실이에요. 방에서 원래 촬영을 했었는데 이런 촬영 장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방 하나를 아예 이제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또 손님들이 찾아오시고 막 그러면은 이제 방을 좀 비워야 되는데 이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좀 촬영을 할까 해요. 근데 여기도 좁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이제 4평밖에 되질 않아가지고 그 도시에서 살 때는 그 40평짜리 작업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장비들을 이 4평짜리에다가 이제 쑤셔 박으려니까 아이고 참 고생했죠 처음에는. 예. 지금은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뭐 그냥 쓰고 있어요. 예. 제가 메일을 몇 통을 이제 받고 이제 댓글로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대부분은 이제 집을 좀 찾아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이전 영상에 시골집을 찾는 방법이라든가 뭐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게 이제 몇 개가 있죠. 이제 그것들을 잘 참고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또 직접 찾아서 이제 알려드리게 되면은 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시골집을 더 하나를 더 살라고 이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이제 가족분들 중에 이제 귀촌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참 그거 보면서 실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실망을 하냐면 그 집이 최초에 얼마에 나왔는지 알아요.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작년도 아니구나. 올해 초에 4천만 원대에 나온 집이 있었어요. 땅은 160평에다가 뭐 이렇게 있는데 또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눈치채시고 또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하여간에 그 집이 11월 달에 다시 나왔더라고요. 다시 나왔는데 가격이 8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2배가 넘게 그 매물을 다시 올리셨더라고요. 그 매입을 하신 분이. 참 그거 보고 참 그렇죠. 제가 그래서 뭘 수리를 했나 그러고서 그분이 이제 사진에 올렸는데 그걸 보니까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대문 색깔도 똑같고 겉에 외관도 똑같고 샤시도 똑같고 안에 내부는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안에 내부는 조금 수리를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그 4천만 원 이상 들였다라고는 이제 볼 수가 없거든요. 앞만 봐도 하여간에 뭐 가격을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씁쓸해요. 그분이 아마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급하게 파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투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거의 매일 이제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대충 이 집이 얼마에 나왔었다라는 거는 알거든요. 아는데 그거를 이제 뭐 좀 있다가 기간을 두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미 매매가 됐었는데 다시 올라온 가격은 몇 천만 원이 다시 업이 돼가지고 수리가 됐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수리도 안 한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국유지에 대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 집 앞에 있는 길이 국유지냐 아니면 뭐 그 주변에 있는 길도 내 집으로 오는 뭐 이런 길들이 국유지냐 개인 거냐 뭐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실거래가 사이트 디스코 있잖아요. 디스코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도 그냥 나오거든요. 그 길을 내가 한번 딱 눌러보면은 그 밑에 이제 국유지냐 아니냐가 나와요. 개인 거라 그러면 개인 거라고 나오고 그 길이 종중 땅이라 그러면 뭐 종중이라고 아예 써 있어요. 그리고 뭐 디스코뿐만 아니라 밸류맵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토지 이음 제가 해보니까 가장 편한 거는 그냥 디스코예요. 디스코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거기에 국유지냐 개인 거냐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는 디스코를 통해서 아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그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핸드폰으로 우선 이 디스코로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동네 마을회관 그 주변 길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삼거리로 이제 길이 나와 있죠. 여기서 길을 한번 이제 눌러볼게요. 이렇게 길을 눌러보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생산관리지역 토지 1454평 도로로 되어 있고 국유지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면 생산관리지역 토지 1454평 도로 국유지 그리고 여기 토지 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면적이 1454평이고 지목은 도로구 생산관리지역 이용 상황은 도로로 되어 있고 소유 구분은 국유지라고 되어 있죠. 뭐 국유지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군유지
돼 있는 데도 있고 도유지 뭐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것들이 다 통째로 그냥 나라 땅이죠. 그죠? 자, 다른 길을 볼게요. 바로 여기 보면 밑에 여기 삼거리 보면은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고 토지 51평 도로로 되어 있고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개인 땅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도로로 됐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통행을 위해서 좀 기부라고 해야 되나? 기증을 한 거나 해야 되나?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한 거죠. 이 길을 내주게 되면은 뭐 나도 편하고 마을 사람들도 다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보상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냥 양보한 걸 수도 있어요. 또 이어진 길을 볼게요. 여기는 보면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토지 2136평으로 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는데 종중 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얇게 이렇게 도로로 되어 있는데 군유지로 되어 있죠. 여기는 뭐 28평이 도로고 군유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예. 원래는 이렇게 길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이렇게 도로 마을을 위해서 이제 길을 마을 분들이 좀 양보를 한 거죠. 예.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국유지가 아니고 개인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종중으로 되어 있거나 뭐 이런 길들이 통행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집을 새로 짓는데 그 상수도를 깔려면 어차피 그 상수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도로에 매설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따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유지면은 그렇게 뭐 문제될 게 없는데 근데 개인 소유의 도로가 좀 걸쳐져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토지 사용 승낙서인가 이용 승낙서인가 그거를 받으셔야 돼. 그 토지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은 다음에 땅을 팔 수가 있거든요.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이제 해주는데 간혹 가다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못하게 하고 막 그러면 삥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수도는 나야 되니까. 그러다면 이제 금액이 더 많이 발생할 테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얼마 전에도 제가 봤는데 진짜 그건 좀 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수도를 까는데 이제 바닥을 깔 거 아니에요. 길을. 그게 이제 개인 도로였어요. 개인. 근데 포크레인이 와서 이렇게 바닥을 까니까 포크레인 위에다가 이 스마트폰을 딱 올려놓더라고요. 그 땅 주인이 올려놓더니 이 스마트폰이 떨어지면은 넌 고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하잖아요. 그죠? 동네를 위해서 그 까는 건데, 그죠? 자기네 집도 수도가 들어가는데 그 남의 그 수도 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어떻다고 참 그렇게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토지 이용 승낙서 그거 다 받은 상태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참. 간혹가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 놓긴 놨어요. 이제 그 길로. 근데 조금 그렇죠. 뭐 돈을 더 추가로 내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에 놓긴 놨는데 그런 자꾸 트러블이 생기면은 그 한 동네에서 어떻게 사나 그렇죠. 에휴 참. 하여간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런 약간 이상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는 이 디스코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제 해외 동포분이 그 시골집 시세를 어떻게 아냐. 자기가 옥천에 시골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집이 있는데 그 집을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 옥천 시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이메일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자면 그것도 역시 실거래가 사이트 디스코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같은 옥천이라고 하더라도 땅 가격이 다 달라요. 저희 동네 가격이 다르고 바로 옆 동네 뭐 길 하나 차이 이렇게 있어도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세를 뭐 저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옥천의 대부분 이렇다 가격이 이렇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역시 이제 디스코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 그 주변으로 이제 거래된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거래가가 바로 여기에 나오니까 그 시세에 맞춰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어떤 집은 땅이 100평에다가 집은 수리를 좀 많이 해야 돼. 이런 집이 한 5천만 원에 팔렸다고 쳐요. 그런데 다른 집은 뭐 땅 평수는 같은데 집이 새 거야. 근데 이 집은 뭐 1억에 팔렸어. 그러니까 요거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집 상태라든가 땅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골고루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감안을 하셔가지고 매매가를 이제 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딱 얼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집과 신축 집과 뭐 땅 크기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좀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 뭐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 내가 가서 알아보는 땅 가격과 부동산 업체에 나온 땅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옥천도 제가 그 인터넷으로 알아볼 때는 위치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5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뭐 이 정도 사이다 땅 가격이 한 평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적으로 와서 제가 여기 보니까 그냥 20만 원 그 안팎이더라고요. 20만 원 조금 넘는 데도 있고.
좀 안 되는 데도 있고, 그 읍 같은 데는 좀 더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뭐 20만 원 안팎, 예,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예, 땅 가격이 한 평당. 또 밭이냐, 예, 뭐 논이냐에 따라서 좀 가격이 또 다르겠죠.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의 이메일이나 제 이메일은 제가 댓글에다가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뭐 댓글로 그냥 하셔도 되고, 그 집 알아봐달라, 뭐 집 구해달라, 뭐 이런 거 말고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